오늘도 전 시간 이어서 2회 부스를 계속하기로 합니다. 2회 부스. 2회 부스 중에서도 오늘은 여기 쓴 것처럼 단자, 믿음 단이라 그러죠. 이제 단이라는 발음도 되고 이제 선이라는 발음도 되고 이제 두 가지 발음이 있죠. 요거는 이제 2회를 부스로 놨는데 이제 뜻없는 머리 두자. 이제 요걸 부스로 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뜻없는 머리들을 붓으로 삼고서 요걸 붓으로 삼고 그 밑에 요거 있잖아요. 맨 밑에 요게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날일자고 한일자를 합한 게 요게 단자거든. 요게 단이기 때문에 믿음 단이라고 이제 전체적인 발음도 여기서 나왔거든요. 우리가 그 새해 보면은 새해 원단 축하합니다. 옛날에 카드에 보면은 여기다 으뜸문자 쓰고 원단 그렇게 쓴 걸 예전에 많이 봤거든요. 그때 이 단자가 뭐냐면은 여기 아침이라 해요. 아침 단자. 그래서 이제 우리 딸내미 스티커 딸내미가 하나 있는데 나보고 호를 하나 지어달라 그래서 그 딸내미 호를 아침 단자하고 바다 해자를 지어줬어요. 지금도 그래서 다네 이제 그렇게 부르거든요. 아침 바다처럼 되라.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침 단자인데 왜 아침이냐면은 이게 수평선에 지금 수평선에서 태양이 이렇게 떠오르는 모습이거든요.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이다. 그래서 아침단이라고 했던 거거든요. 뜻없는 머리도 하고 맨 밑에 아침 단자도 쓰고 그 가운데다가 요거 다 아시잖아요. 이거는 이 부자 두 개 있는 거 이게 회자 돌아갈 회 그러잖아요. 이제. 돌아갈 회. 제 1회, 2회, 3회 할 때 돌아갈 회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단은 부수 두하고 돌아갈 회자고 아침 단자고 세 가지가 합한 단자라고 그래요. 원래는 이 갑골문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창고의 모양으로 그렸어요. 창고. 근데 무슨 창고냐면은 제사에 쓸 여러 가지 곡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담아둔 창고. 그러니까 제사에 사용하는 그릇이나 곡물을 보관하는 창고를 그린 그 창고를 그린 문자였어요. 그래서 그 제사에 사용할 그런 그릇이나 곡물은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순수한 마음. 그래서 오로지 또는 믿음 그런 걸 강조하는 그런 뜻이 들어있더라. 이제. 그래서 가는 단인데 믿음 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돌아갈 회자는 그 갑골문에 보면은 물살이 돌아가는 모양을 그렸어요. 이렇게 물살이 막 이렇게 같은 거 돌잖아요. 이렇게 그 물살이 돌아간 모양을 이렇게 그리다가 요거 갖다가 미음자를 두 개를 한 거지. 단자는 조금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지평선 위로 태양이 뜨는 아침 뜻한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종합하면은 긴 밤의 어둠을 헤치고 갓 피어나는 아침 햇살의 양기가 처럼 돌고 도는 걸 세우고 가르다. 그러니까 아침 햇살처럼 양기가 피어나는 걸 그걸 이제 이렇게 가르고 세웠다. 그런 뜻이 들어있더라.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진실한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단자가 들어가는 대표적인 문자는 우리 그 단군할 때 있잖아요. 요 단자에다가 붙이면은 돼버려요. 그 다음에 흑토자를 붙이면은 여기다 흑토자를 붙이면은 재단할 때 단이 되는 거죠. 조금 낮추는 거예요. 제가 쓰고 있는 것보다
아, 그 저기 누군지 모르는데 음소거를 그래요? 좀 이거 따뜻하게 음을 좀 음소거를 해주시. 그래요? 좀 봐준 거예요? 지금 계속 울리면서 선생님 나왔거든요. 예? 계속 소리가 울리면서 계속 나왔거든요. 지금도 지금 울리거든요, 소리가. 지금은 다 꺼버렸어요. 소리가 안 날 겁니다, 지금 아마. 소리 예. 납니까? 지금은 선생님 괜찮습니다. 예, 지금 내가 그런 기술적인 게 모자라고 지금 옆에서 누가 도와주고 있어요. 그 소리가 못 나게 다 막아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다시 나갔다가 들어와도 그랬어요, 내가. 예. 예, 예. 그러니까 각자 그 음소거를 좀 해주시고 이제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한 분들이 계시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건 제가 여기서 컨트롤해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이제 잘 몰라서 그랬어요. 아무튼 지금은 소리가 안 날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시끄러워서 잘 못 들었겠네요. 해가지고 예, 그랬습니다. 시끄러워서 잘 못 들으신 분들이 있겠구나. 그러면은 간략하게 다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죠. 이게 믿음 단위라고 했는데 이걸 단위라고 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요 맨 밑에 여기에 날일자하고 한일자 요게 단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발음이 여기서 나왔다 그랬어요. 아까 요걸 아침단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릴 적에 옛날에 새해 연하장 같은 거 보낼 적에 새해 원단 이렇게 쓴 걸 많이 봤거든요. 이게 으뜸원자고 아침 단자, 새해 아침 한자로 원단 그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아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지평선 또는 수평선이라 하잖아요. 이렇게. 그 위로다가 해가 이렇게 뜨니까 그걸 이제 아침에 해가 뜬다 해서 아침단이라고 부른 거죠. 이거 갖다. 그 단자가 들어가고 그 위에는 머리 두자가 있고 돌회자고 그 밑에 이렇게 아침 단자가 들어간 게 믿음단이다. 근데 그걸 왜 믿음이라고 표시를 했느냐 하면은 이게 원래 각본문에 보면은 그 제사 때 사용하는 그 제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릇 또는 곡물 그런 걸 보관하는 창고로 그린 거예요. 이게 원래가. 이게. 그래서 요거는 그 창고의 지붕이고 요거는 창고의 어떤 그 벽 같은 거고 요 밑에 있는 거는 뭐냐면 여러 가지 그릇 같은 거 있잖아요. 곡물 같은 거 이제 그런 걸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에 사용하는 그릇이나 곡물을 보관하는 창고를 상징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때는 순수해야 돼요, 사람이.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믿음을 상징하는 단이다 해서 믿음단이다. 그렇게 그 뜻을 갖다 먹였더라. 이제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단자가 들어가는 대표적인 것은 이 단 옆에다가 나무목을 쓰면은 단군 할아버지 할 때 단자가 되버려요. 또 요 나무목 대신에 흑토자를 써도 단이 되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재단에다가 제사를 지낸 단자, 재단한자의 단자가 그 흑토자를 붙인 거예요. 단군의 단자는 나무 목자를 붙인 거죠. 그래서 이거 갖다가 박달나무 단이다 그래요. 이 단자는 박달나무 단이다. 아마 이런 거는 다 알고 계실 걸로 믿어요. 박달이 혹시 박달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또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박달은 뭐냐면은 원래는 이렇게 썼던 거죠. 그래서 밝은 달을 말한 거죠. 달은 하늘에 있는 달을 가리킨 게 아니고
달은 원래 땅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두운 그늘이 있는 땅을 응달이라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달자를 붙여요. 햇빛이 밝게 비치는 땅은 양달이라 그래요. 하늘에서는 그 달이지만은 그게 음이거든요. 이게 달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땅으로 내려온 음은 뭐냐면 땅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박달나무의 박달은 뭐냐면 밝은 달, 즉 밝은 세상을 비치는 나무다 한 것이 박달나무예요. 뭐 박달나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박달나무는 나무 중에서 가장 단단한 나무입니다. 가장 단단한 나무. 그 왜 그 박달나무 밑에서 당군하라게 태어났느냐 하면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밝은 세상을 비추는 성인을 상징하는 나무, 상징하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단단한 거. 부천은 이제 그 가을은 금이거든요. 부천의 보물인 금을 상징하는 뜻으로도 이제 단단한 나무인 박달나무 밑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왔네. 박달나무단, 임금군자, 뭐 이렇게 하는데, 임금군자도 요거하고 요게 앞에 있잖아요. 요거는 윤자잖아요. 윤씨할 적에 요 윤자를 쓰는데, 본래는 맞이를 말했죠. 맞윤자. 그래서 윤이라고 하는 거, 윤하고 입끝자를 붙이면은 입이 맞이, 그러니까 큰 입을 가진 사람을 갖다가 임금군이라고 그러거든요. 큰 입을 가졌다는 것은 뭐냐면 큰 말씀을 전한다. 그러니까 성인을 말하는 거죠. 성인이나 임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밝은 임금이다.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 단자는 이제 그렇게 설명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요걸 부수로 하는 이획 부수를 이제 말씀드린 거고, 지금부터는 이제 사람 인자, 이것도 이획 부수죠. 하나, 둘. 사람 인자를 부수로 하는 이획 부수에 가는 걸 말씀드릴 차례가 됐습니다. 사람 인자를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죠. 근데 우리가 이것도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이걸 사람인이라고만 주입식으로 그렇게 암기하지 말고, 요거를 나는 뭐냐면 삐쳤다. 즉 비쳤다고 했죠. 비침. 또 오른쪽에 있는 걸 요거는 하임 불자죠. 왼편에 있는 거는 삐친 별이라고 하는 거고, 별자하고 요거는 불자하고, 이건 판했다는 얘기잖아요. 하임불. 판했다는 거고, 요거는 크게 비친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비치고 화내고,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다. 그래서 사람은 음과 양이 합한 존재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사람 인자도 요런 사람 인자가 대다수인데, 요것도 사람이에요. 요것도 사람입니다. 근데 요거는 보통 뭐냐면 이렇게 서 있다고 해서 세운 사람인이라고 하고, 요거는 누웠다고 해서 누운 사람인이라고 우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보는 게 더 나을 거야, 아마. 삐치고 요거는 뭐냐면은 세웠다. 비춰서 세웠다. 아니면은 세워서 빛을 내다. 요거는 뭐냐면은 갈라서 빛을 내다. 그래서 이렇게 비침 별자가 들어가면 빛내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두인변이라 하죠. 사람 인자가 두 개 겹쳤다 해서 두인변이라고 하는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척자라 그랬잖아요. 단일행자에 척자하고 축자하고 두 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조금 거를 척이고 저축거리를 척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 사람, 두인변도 되지만은 이거는 걷는다는 뜻이 있다는 것도 이제 기억을 해두는 게 좋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사람의 인이라고 해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그만큼 사람이라는 존재는 다양하게 써먹는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 인자를 부수로 하는 거는, 아니, 사람 인자가 들어가는 그 한자는 엄청 많아요. 그걸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늘을 가리키는, 요거. 그러니까, 인자가 본래 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천에서 나왔다 이제 그랬잖아요. 위에 있는 한이 천일일, 지일리, 요건 하늘이고 요건 땅인데, 하늘에서 나온 거는 왼쪽에 남자고, 땅에서 나온 거는 오른쪽에 여자다. 해서 하늘 쪽에는 하늘, 땅, 사람이 함께 들어있더라. 그런데 여기서 이거하고 이거 짝대기 두 개를 벗어버리면 사람 인자만 남더라. 그 말씀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데, 그 진정한 사람은 뭐냐면은 하늘과 땅의 품에서 벗어나야 되더라.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이런 강좌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질문하기를, 아니 어떻게 사람이 천지를 벗어나서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래요. 당연한 질문이죠. 그때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라나요. 그럼 언젠가는 내가 그 결혼해서 따로 나가요. 그러면 아버지하고 어머니 편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자립이라 그래요. 자립.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절연 끊어진 거냐? 네, 그러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요. 똑같지 않느냐. 하늘 천체에서 사람 인자가 따로 나왔다고 해서 천지하고 사람하고 끊어진 건 아니지 않느냐. 네. 다만 그 의미를 부여할 적에 사람은 어느 정도 그 크면은 자립하는 것처럼, 부모한테서 자립하는 것처럼 하늘과 땅의 품에서 자립을 해야 되더라. 그러면은 하늘과 땅에서 자립한다는 그 얘기가 뭐냐? 하늘과 땅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하늘은 뭐냐면 공기를 비롯한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를 다 하늘이 부여를 해주는데 거기서 어떻게 벗어나요? 땅에서는 여러 음식물 같은 걸 첨다 주는데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요? 다만 하늘 천체에서 벗어난다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무형의 진리, 하늘은 무형의 진리의 말씀이죠. 땅은 뭐냐면 유형의 물질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의 진리의 말씀, 즉 진리. 그 다음에 그 무형이 땅에서 형상을 이뤄내는 그 법칙이 있어요. 그 물리적인 법칙인데 그것도 역시 진리잖아요. 그래서 하늘이나 땅이나 전부 다 법칙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법칙을 내가 깨달아서 내가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상태를 갖다 자립한다. 그렇게 본다. 난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공부를 하냐면 바로 그거잖아요. 하늘하고 땅하고 끊어지는 게 아니고 하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다음에 그 하늘의 뜻은 법칙이라는 거죠. 그 법칙대로 모든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 법칙을 내가 온전히 깨치면은 내 몸 안에서도 그 뭐가 생기기도 하고 없게도 하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 몸 안에서도 그러고 내 몸 밖에서도 그러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는 목적도 아마 그런 거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아닐까 그렇게 보는 거죠. 아무튼 여기 그랬잖아요. 인간도 언젠가는 천지의 품에서 벗어나 천지처럼 스스로 자활하는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는 걸 일러준다. 사람 인자가 들어가는 문자는 너무 많아요. 근데 대표적인 걸 들려고 하면 인간, 인걸, 인공, 인기, 인덕, 인류, 인망, 인면수심,
인물, 인자불성, 인재, 인적, 인체, 인파, 뭐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그것만 다 한다면은 시간이 모자라요. 대표적인 거 이렇게 짚어봤는데, 인간, 사람 인자하고 사이간 자니까, 사이간 또는 틈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말이 되겠죠. 이게 사람 사이. 그래서 또 이제 너 언제 인간 될래 하는 거 보면은 사람의 됨됨이를 가리키는 말도 되겠죠. 근데 사이간자를 보면은 사이간자도 못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알죠. 문문자에다가 날일자를 붙인 게 사이간자죠. 문문자에다가 입구자를 붙이면 물을 문자가 되는 거고, 날일자를 붙이면은 물을 문자가 되는, 아니, 사이간자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문문자에다가 달월자를 붙이면은 달월자가 들어가는 그 한자도 있거든요. 그건 이제 여기 썼잖아요. 네, 이걸 한이라 그래요. 틈 한자 또는 한갈 한자. 한갈 한자는 원래 이렇게 문문자에다가 나무목을 한 게 한갈 한자죠. 근데 달월자가 들어가도 한가하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아무튼 이 문자에다가 들어가는 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왜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문이니까 이게. 문은 모든 게 들고 나는 통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찾으면은 문자 사이에 들어가는 요 사이에 들어가는 글자들 찾으면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찾다가 이제 어차피 또 나올 거니까 그냥 사이 간자만 집중적으로 해보자 이제 그래서 쓴 거예요. 원래는 이제 그 문자하고 여기다 날일자도 쓰고 달월자도 쓰고 옛날에는 똑같은 그 한자로 봤었어요. 보니까 그 차이가 없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지식이 발달하면서 아니 날일자가 들어간 거 달월자가 들어간 거 차이가 있는 거지 왜 똑같이 안 하냐 해갖고 요거는 사이간자 요거는 한갈 한자 그런 식으로 이제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사이간자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원래 요거는 뭐냐면 문이잖아요. 이게 어떤 문이냐면은 그, 그 창문 있잖아요. 창호지로 이렇게 만들어서 조그만 문이 있어요. 이렇게 그 열고 닫고 닫아지는 그런 조그만 문이 있어요. 지금은 그런 문 보기 힘드는데 그런 문 두 가지 두 개의 문을 이렇게 양옆에 달아놓은 게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게 두 개가 들어가면 문자가 되죠. 그래서 사이간자는 뭐 설명을 안 해도 태양이 문 사이로 들어갔으니까 그 문 사이에 태양이 들어갔으니까 사이간이다. 그렇게 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 사이에 입구자가 들어갔어도 그러면 사이간이라고 해, 사이문이라고 해야지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근데 이제 요걸 왜 요것만이 특별히 사이간이라고 하느냐면은 요거는 사이간이 아니라 그냥 물을 문자잖아요. 왜냐면 입이 들어갔으니까 입으로다 물어본다 그 얘기고 요거는 날일자는 빛이잖아요. 빛이 들어가면은 어둠과 어둠 사이로 빛이 들어간다 해갖고 그래서 사이를 가리킨다 해서 사이간이다.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문 사이에 달이 들어가면은 저녁이 돼요. 그는 저녁이 되면 편히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갈 한자 뭐 이제 그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이간자는 뭐 특별하게 뭐 설명할 건 없고 일단